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전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할 때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처럼 가입을 유도했다가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거절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기도 합니다. 전 국민 중에 무려 3,900만 명이나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그중에 특히 도수 치료받는 분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안타깝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실손보험, 그중에서 특히 도수 치료받는 분들 보험금 100% 받는 방법, 실손보험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는 올바듬에 바로 문의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네, 이분들 보면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는 정말 보험회사에서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을 유도하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때 보험사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도수치료 눈치를 봐가면서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험약관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대부분 다 이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자꾸 어떤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 보험약관이 잘못된 건가요?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도수치료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 분명히 없는데 이거 보험사 횡포 아니냐,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보험금 지급은 보험 약관의 근거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만 약관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병으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병 통원 약관의 내용인데요. 정말 간단하게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보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도수치료를 치료 목적으로 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도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이 도수치료로 지출되는 보험금이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되는 내용 중 매년 부동의 1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 가입자의 잘못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이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영역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손보험료는 여러 계약자들이 그 보험료를 나눠서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보험금 지출이 많아지면 다른 보험 계약자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약관을 조금 다소 부족하게 만든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아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되든 보험회사에서는 질병 때문에 통원 치료한다, 이때는 통원 의료비죠, 이 명목으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10번인가요? 10번 넘으면 보상을 안 해준다, 아니면 10번 넘으니까 정말 까다롭게 보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보험회사마다 일정한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해당 기준 전까지는 특별한 이슈 없이 도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아무런 이슈 없이 그냥 그대로 대부분 다 10번 이내는 다 준다. 맞습니다. 약관의 근거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규정 이런 것들이 서로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마다 내부 규정상 어떤 곳은 연간 10회까지, 어떤 곳은 연간 15회까지 이런 식으로 정책이 있고, 그것은 또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보험사가 보험금 지출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우린 연간 15회였는데 일단 10회로 줄이자, 이런 식으로 내부 정책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는 그 부분을 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잘 도수치료 받다가 이번 올해 갑자기 10번 정도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 보험 사기꾼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전화를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던데, 조사를 하겠다, 그게 현장 조사인지, 조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범죄 행위도 아니고 기분이 되게 나쁜데, 만약에 이렇게 현장 조사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만약 그렇게 되면 겁이 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겠다, 또는 귀찮아서 내가 이러려고 보험 들었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아파도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이제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보험금을 100% 받을 수 있느냐,
약관에는 도수 치료를 계속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럼 보험사는 일정 횟수를 넘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인지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손해를 줄여야 하기에 약관에 아까 보상하는 항목 말씀드렸는데요. 그 항목에서 질병과 치료라는 단어를 집요하게 해석해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질병 그리고 치료. 예, 그렇습니다. 질병이란 그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에 대해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일단 객관적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의사가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처방을 내려야 이것이 이제 그때 이게 질병으로 규정된다. 맞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사실 내가 내 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혹은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심해져서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만으로 반복적으로 도수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질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에 질병 치료 목적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통증 부위를 상태를 확인하고 도수 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그 관절이 잘 안 움직이시거나 많은 통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관절 가동 검사 또는 통증 평가 척도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상태를 확인한 뒤에 도수 치료를 그에 맞는 치료 방법으로 의사가 도수 치료를 처방했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병에 대한 검사와 진단과 처방 이후에 도수 치료를 했다 이러면 최근에는 보니까 10회가 많은 것 같던데 10번 이상 도수 치료를 계속 받아도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한 또 도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22년에 개정된 4세대 실손보험 약관으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약관에 아예 명확하게 도수 치료 시 매 10회마다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도수 치료로 인한 증상의 개선 또는 치료가 호전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 또 다음 치료를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객관적인 검사를 받고 도수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약 10회 정도마다 또 이 치료로 인해 내가 몸이 낫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치료를 이어가면 그때는 보험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을 받고 10번까지 도수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후에 이제 11번째부터는 CT나 MRI 뭐 이런 검사 그리고 의사 진단 처방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하고 그 이후 11회차부터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안 줄 근거가 없다. 예, 맞습니다. 다만 뭐 10회, 11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한히 반복적으로 그냥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호전되는 상태를 또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하면서 확인이 될 때 이어나가면 적절한 질병에 대한 치료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는 안 줄 이유가 없는데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 이때 전화를 해서 우리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놀랄 텐데. 맞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개인이 다 준비해서 증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지금처럼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문자나 전화 등으로 알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문자를 자세히 보시면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관점에서 진행하는 이 조사를 보험회사 측이 아니라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내 상황을 봐가면서 그에 대해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주는데 그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해사정사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손해사정사다 그러면 보험사 편을 들어줄 것이다. 우리 편 드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보험금을 더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인 손해사정사 하면 또 무료가 아니라 선임 비용이 엄청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료다 이렇게 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것은 원래 보험료에 이 손해사정하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에서 손해사정을 할 때에는 보험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회사 쪽에서 이렇게 조사 진행을 하다 보니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측면이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도입한 제도인 겁니다. 고객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되 다만 이 비용 자체는 원래 내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보험회사가 부담해서 고객은 비용 부담이 없게 하라라는 취지이고 결국엔 고객이 선택하는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보험사 편을 들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런 제도가
있고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실손보험 보험료 내에 독립손해사정사죠.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을 이미 보험료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 돈 내고 어떻게 보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거네요. 네. 이미 이렇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들어 놨고 여기에 보험료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임할 때는 공짜의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 돈 내고 선임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내오셨던 보험료에 이 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권리를 꼭 챙겨서 행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사실 우리 선생님 때문에 최근에 알았는데 진짜 이 독립손해사정사 무료다 이 내용은 정말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도수치료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서 문자를 딱 보냈다. 현장 조사를 하겠다. 또는 손해사정사를 3영업일 이내에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문자가 왔을 때 이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바름에 바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자, 이런 문자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문의만 해드리면 여기 올바름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들을 매칭을 해서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거나 메신저로 문의 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나는 추가적인 비용이 없고 또 보험사에서 최근에 의료자문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서명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정보가 좀 없다면 그냥 사인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많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뭐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 이래서 그냥 보험회사를 믿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가 도수치료를 못 받고 보험 사기꾼처럼 이렇게 인정돼 버린 진짜 억울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 손해사정사 선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억울한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 최대한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찌되든 실손보험을 청구를 할 때 여기 오늘은 제가 도수치료에 대해서만 여쭤봤지만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이슈가 생겼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올바름 전화해서 또는 문자 남겨서 메신저에 한번 상담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내가 모르면 일단 물어보는 것 이게 네, 진짜 맞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